이제 다음 이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내내 이것 때문에 좀 시끄러웠죠. 지난 금요일 이재명 대통령이 동북아 역사재단 업무 보고에서 갑자기 환빠 논쟁을 꺼내 들었습니다. 위서로 평가받고 있는 환단 고기를 문헌이라고 언급한 것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논란이 커지자 대통령실에서는 환단 고기에 담긴 주장에 대해 동의를 한다거나 연구를 지시한 게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굳이 왜 학계에서 이미 위서로 판명된 이 환단 고기를 굳이 공개석상에서 언급했는지 좀 궁금한데요. 이재명 대통령의 진짜 의도는 무엇이라고 좀 보십니까? 계속 묻고 계신데. 네. 너무 황당하고요. 참 경박스럽다.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어쨌거나 과거가 어쨌든지 간에 지금은 대통령이 되셨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 그 한마디 한마디 그 무게라고 하는 게 민주당이 윤 전 대통령의 그런 도어 스태핑을 할 때 얼마나 조롱과 비난을 일삼았습니까? 심지어는 문제가 되지 않는 발언들까지 트집을 잡아가지고 난리를 쳤었는데 환단고기 같은 이런 주장이야말로 제도권에서 허용되기가 어려운 발언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역사관 자체가 굉장히 황당한 그런 사관을 담고 있습니다. 과거 이 한반도라고 하는 것이 이 아시아 전체는 물론이거니와 유럽까지 그 전부 다 우리 영토에 포함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식의 주장을 펼치는 것이 환단고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정통 역사로는 인정받지를 못했습니다. 위서로 지금 규정이 되어 있는 역사인 거예요. 네. 근데 대통령이 심지어 워딩을 환빠라는 것까지 직접 언급을 하더라고요. 환빠. 그러면서 네. 설명을 해줍니다. 이게 무슨 뭐 그 동북아 그 역사 재단의 재단장에게 커뮤니티를 좀 더 보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환단고기를 믿는 사람들을 환빠라고 하는 식으로 이거는 좀 몰아세우고 이게 좀 약간 폄훼해서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말을 뒤집으면은 아니 환빠들이 틀린 말을 하는 것도 아닌데 왜 환빠라고 몰아세우냐라고 옹호한 것으로 충분히 인식될 수 있는 발화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정통 인정된 그런 역사만을 취급을 하는 이 동북아 역사재단장의 입장에서는 황당할 수밖에 없죠. 더군다나 그런 것들을 왜 지금까지 더 열심히 연구하지 않았냐라고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글쎄요. 그런 식이면은 지금 여러 정치인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반지의 제왕 같은 이런 정말 판타지물까지 전부 다 역사로서 논박을 하고 규명을 해야 되는 건가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결과적으로 목적은 그거였다라고 봅니다. 지난 인천공항에서도 있었던 것처럼 인천공항 그 공사장에게 했던 것처럼 망신 주기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망신을 줄 거면 망신을 주고자 하는 대상이 망신을 당해야 되는 대상보다 더 지적으로 우월해야 합니다. 그런데 먼저 준비해온 질문이랍시고 하는 것들의 수준이 너무도 떨어지고요. 심지어는 그게 관할 업무가 아닌 것들에 대해서 막 물어보기 때문에 막 책갈피 같은 거 물어보잖아요. 30년 동안 그 재직을 했던 직원들도 모를 만한 이야기들을 그런 식으로 장학 퀴즈 하듯이 물어보고 그게 오히려 본인의 어떤 역사관에 대한 이런 문제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게 지금 얼마나 참 국정을 소꿉놀이처럼 하고 있나 그런 참담한 생각이 들고 이런 식으로 그 전직 이른바 알박기 인사들이라고 하죠. 전임 정권에서 인선을 했던 그런 인사들에 대해서 무리하게 이런 망신주기 하다가 본인만 망신당한다라고 하는 것을 좀 이참에 잘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망신주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게 왜 이야기를 꺼냈는지 너무 이해가 안 되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이번 발언이 동북아 역사재단 이사장을 교체하기 위한 빌드업 아니냐 이렇게 보고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뭐 너무나 황당하니까 그 정도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빌드업을 해서 누구를 앉힐 것이냐. 결국 환단고기라는 역사를 추종하는 역사학자를 앉히는 거 아니냐. 동북아 역사재단에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환단고기 저는 잘 몰라가지고 검색을 해봤거든요. 네. 저도 주말 사이에 보니까 이게 환웅과 단군의 뭐 오래된 역사 그래가지고 그럼 1900년대 이후부터 나온 뭐 주장인 것 같은데 이게 또 찾아보니까 특정 종교하고 또 관련이 있더라고요. 네. 증산도라는 종교하고 또 관련이 있는데 단월드 증산도 종교와 관련이 있는데 저희 대장동 판결문을 보다 보면 이재명 성남시장이 그 대장동 일당하고
대순진리회 지지를 받기 위해서 뭐 금전 2억 2천이 오고 갔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판결문에 있는 얘기입니다. 지금 통일교 얘기도 결국 민주당으로 결탁되고 있는데 저는 환단고기, 그 증산도, 뭐 단월드 이런 것도 연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봤고요. 너무나 황당한 얘기여서 대통령실에 있는 많은 비서관분들 고생하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나 그 헤드가 네. 이렇게 사고를 치면 다 고생하는 사람은 다 대통령실 비서관들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네, 사실 이번 환빠 논란은요, 업무 보고를 생중계하면서 논란이 된 건데 지난주부터 이재명 대통령이 업무 보고 받는 전체가 생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뭐 투명하게 알 권리를 주는 것이다라고는 하지만 공직사회 기강 잡기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업무 보고 생중계하는 거 의도는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이게 윤석열 정권의 민생토론회를 카피했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업무보고라는 게 원래 부처가 대통령에게 우리 부처의 이제 주요 업무나 앞으로의 방향, 과제 같은 것들, 국정과제 수행률 같은 것들을 보고하는 형태거든요. 본래는 비공개로 이루어지는 것을 저희가 좀 이 업무 과정, 행정 절차 그 과정을 국민들께 소상히 보여드리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민생토론회를 기획을 했었고 상당한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정권에서 하는 것은요, 좀 국민들께 국정의 어떤 돌아가는 상황들을 직접적으로 알리고 국민들과 좀 공감, 소통하는 정책을 내기 위해서 이런 행보를 한다기보다는 앵커께서 좀 지적을 해주셨던 것처럼 이 업무 과정에서 전임 정권의 인사들 혹은 우리 야당에서 선출된 그런 광역단체장들에 대해서 망신주기를 할 목적, 그리고 공직사회 어떤 그런 기강잡기의 목적으로 이런 행위들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지금 가질 수밖에 없죠. 심지어 이게 지금 기사화되는 것들이 조금 유의미한 것들이 전혀 없습니다. 어떤 정책이나 국정과제에 대해서 뭐 추진률이나 방향을 따지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뭐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발언을 아예 막아버려서 말도 못하게 입틀막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논란부터 시작을 해서 이 전임 정권에서 임명을 했던 기관장들을 향해서 엉뚱한 이야기, 환빠 같은 이야기를 했다가 망신당했다라고 하는 기사밖에 지금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효성도 없을 뿐더러 지금 자승자박의 우를 범하고 있는, 지금 잘못된 행보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당시 민생토론회를 향해서 민주당이 관권 선거를 한다라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 논리를 그대로 받자면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이재명 정권이 하고 있는 게 바로 관권 선거예요. 지방선거를 겨냥해서 야당을 공격하는 것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이 내로남불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잘 인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저희가 굳이 고발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런 짓거리 하고 다니는 게 전혀 정부 여당에 도움이 안 되거든요. 저희 야당에게 지금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많이 노출될수록 야당은 나쁠 게 없다, 이렇게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대통령실도 이제 해명하느라 바쁜 것 같은데 이 대통령실 해명을 보면요, 이재명 대통령이 문제를 우회하지 않고 정면 돌파하는 스타일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면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이제 사법 리스크 관련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많이 보이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실 이 참모들이 꺼낸 이 정면 돌파 프레임이 국민에 대해서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지. 네. 문제를 우회하지 않고 문제를 만드는 스타일인 거죠. 본인이 문제를 만들고 직원들한테 돌파해라. 나는 일단 문제를 만들겠다. 뭐 이런 것인데, 뭐 환단고기 문제도 그렇고, 이학재 그 인천공항 공사 사장을 앉혀놓고 외화가 유출되는 거에 대해서, 달러 유출하는 거에 대해서 책갈피에다가 달러 하나하나 해서 유출하면 모르지 않냐. 근데 이학재 공사 사장이 뭐라 그랬냐면, 공사에서 이러한 그 업무, 그러한 그 시스템 업무에서 30년을 근무한 사람도 그건 모르는 얘기다. 알고 보니까 쌍방울 대북 송금에서 그런 식으로 그 대북 송금을 했더라고요. 외화를 다 그런 식으로 유출을 했는데, 이걸 어떻게 알고 있었는지, 대통령의 발언 하나하나가 다 그 대통령실 말처럼 문제를 우회하지 않고 정면 돌파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문제는 내가 만들고 정면 돌파는 직원들이 어떻게 좀 해봐, 내가 잘못한 것 같아 라고 이렇게 꼬랑지를 내리는 그런 것이라 보여지고요. 이거 그냥 본인 궁금증 해결하려고 모아놓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책을 보시던가 유튜브를 보시던가 네. 뭐 환빠 논란 뭐 이런 거 유튜브나 책을 보시던가, 혹은 아니면 인천공항공사 검색대가 궁금하면 혹은 조용히 공무원 불러서 물어보시던가. 그러니까 이거를 생중계를 해가지고 본인 우월적인 지위에서, 그러니까 생중계를 하고 그 다음에 언론 기사는 안 보는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일단은
막말과 정면 돌파를 좀 분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대통령의 입에서 나오지 말아야 될 이야기가 공연히 나오고 있는 것을 정면 돌파라고 하는 것도 말이 안 맞고요. 그리고 대변인실에서 해명하느라 진땀을 뺐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를 직접 한 것이 아니다라고 한 발을 빼면서 오히려 역사학자들이 그런 것들을 본인들이 직접 논의를 하고 발표해야 될 사안이라고 본다. 책임 회피를 했잖아요. 그래놓고 또 정면 돌파를 한다 그러면 앞뒤가 안 맞죠. 정면 돌파라고 하는 건요. 내가 사실 과거 환빠였는데 대통령이 인정을 하면서 네. 환단고기가 실제 내가 들어보니까 역사랑 같더라. 이런 것들을 더 적극적으로 규명하고 우리가 정식 역사가 될 수 있게 우리 정권이 노력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면 돌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정면 돌파를 하는 것도 아니고 잘못을 시인하는 것도 아니고 책임 회피를 하면서 입으로만 정면 돌파라고 한다고 정면 돌파가 되는 건가 의구심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대통령의 질문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어요. 그 항우연 항공우주연구원이나 과학기술부 장관한테 혹시 지구 평평설 들어봤냐? 지구가 평평한 게 사실이냐? 뭐 이런 걸 물어보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말씀하셨듯이 환단국이 이미 검증이 모두 끝난 사안이지 않습니까? 이 대통령실 해명에서 보면은 국민이 보고 평가할 문제라고 또 얘기했습니다. 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한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그 사회 갈등을 굉장히 유발하고 있죠. 대통령이 이런 얘기 안 했으면 지금 언론이 조명해야 될 게 연말이고 우리가 국민들이 난방비 걱정을 하고 또 정책적으로 고유가, 고환율, 고물가 그렇죠. 시대에 정부가 움직여야 되는 게 있는데 괜히 지금 대통령이 이상한 얘기 해가지고 공무원들이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문 1면과 2면이 이상한 대통령 발언으로 덮이고 있고 외신들은 또 환단 고기?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환단 고기가 뭐냐? 이러고 있고 또 그 러시아 사람들이 보기에는 얼마나 황당해요. 러시아부터 한민족이 몇천 년부터 장악하고 있었다고. 그 메소포타미아랑 수메르 문명부터 너희들이 한민족이 갖고 있었다고. 이런 걸 지금 공무원들이 해명을 해야 되니까 이게 너무나 안타깝고 대통령이 차라리 생중계를 하려면 좀 격식을 갖춘다는 상태에서 질문지를 국회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회는 국회의원들이 장차관들을 상임위를 하던가 대정부 질문할 때 질문지를 미리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48시간 이전에. 대통령이 차라리 이 동북아 재단 이분한테 환단곡의 질문지를 미리 줬으면 그분이 이거 아니다라고 했겠죠. 과학기술부 장관한테 지구 평평설 물어보면 그 장관이 각하 이거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질문지를 먼저 좀 줬으면 좋겠어요. 네. 자, 이 논란에 대해서 좀 학계 인사들의 비판들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진중권 교수는요, 말이 헛나왔다고 사과하면 될 텐데 해명이 오히려 문제를 키우고 있다라면서 환단고기가 졸지에 역사학의 문헌이 되어버렸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과학이 신화가되는 불길한 징조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요. 이렇게 검증되지 않은 역사적 주장이 그것도 이 최고 권력자의 입을 통해서 사실처럼 유통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지적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정말 국력 낭비고요. 트래픽 낭비고 전파 낭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민주당이 조금 그 역지사지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시에 홍범도 흉상 문제, 그거는 굉장히 프레임이 씌워진 논쟁이었습니다. 왜냐면은 윤 전 대통령이 그 흉상 자체를 문제 삼은 게 아니에요. 육사의 문재인 정권 때 없던 흉상이 생겼고 이 사람이 독립운동가였던 것과 전혀 별개로 공산당에 부역을 했었기 때문에 적어도 육사에 있는 것은 적절치가 않다라고 사실관계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던 거거든요. 그때 민주당이 뭐라고 공세를 퍼부었습니까? 역사를 부정한다, 교과서를 부정한다, 대통령이 상식을 파괴한다, 오만 막말들을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환단고기 이슈는요, 그것과 비교조차 안 되는 거예요. 홍범도 장군에 대한 여러 평가들은 그 평가들이 상존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환단고기는 이미 수십 년 전에 위서로 판명이 학계에서 끝난 이슈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환빠라고 하는 참 낯부끄러운 민망한 언어까지 대통령이 구사를 하면서 이것을 공론화를 시켰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좀 굉장히 부끄럽고 안타깝고요. 저는 그런 것들에 대한 이 진중권 교수 같은 사람들의 이런 현란한 뭔가 관념적인 분석도 굉장히 전파 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 정치라고 하는 게 국민들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국민들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해줘야 하는 영역인데 네. 우리나라 영토가 뭐 사실은 뭐 유럽까지 뻗쳐 있었다더라라고 하는 화두를 던지는 대통령이나 그런 것들을 뭐 과학, 뭐 신화,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조금 허영심을 뽐내는 교수나 저는 둘 다 그렇게 좀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대통령의 입조심이라고 하는 포인트에서 확실하게 조금 단도리를 해야 될 부분인 것은 맞습니다만 이렇게까지 확대 재생산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과거에도 또 이재명 대통령이 환단고기를 발언을 한 적이 있어서 이것도 좀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과거 2021년 경선 당시 이낙연 전 대표를 향해서 했던 백제 발언입니다. 당시 지역주의 조작 및 역사 왜곡이라는 비판을 받았는데요. 당시에도 이 진 교수가 이재명 대통령의 백제 발언에 대해 환단고기류 역사 인식을 안 가지면 나올 수 없는 발언이다라고 평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되는 게 이재명 이 경기도지사 시절에 나온 발언이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나 경기도지사 시절에는 이런 발언을 해도 뭐 어떤 교육학적인 역사관적인 파워가 없기 때문에 이해하는데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하면 역사 관련 단체도 움직이지만 교육단체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교과서 편집위원회가 우리 그러면 교과서에 환단고기를 넣어야 되나? 환단고기를 넣어야지 이 교과서가 정규 교과서로 채택이 되나? 이렇다고 보고 좀 올려줘 대통령실에. 아주 대한민국 역사가 이상하게 흘러갈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환빠라는 단어를 대통령 입에서 나왔기 때문에 주목이 됐지만 살펴보면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이러한 발언을 계속 해왔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이거 굉장히 위험한 역사관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 그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 소위 말하는 개딸분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우왕장하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그 커뮤니티 내에서 이걸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우왕장하는 것 같은데 그럴 만큼 이거는 제가 누누이 이 일타뉴스에서 많이 말씀드리지만 대통령이 쌓은 똥은 대통령이 치워야 돼요. 본인이 환빠라 얘기했으면 다음 뭐 국민과의 대화나 이런 데서 내가 예전에 환빠라고 얘기했는데 저 그런 사과는 안 갖고 있습니다. 거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이게 정리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걷잡을 수 없이 논쟁이 커질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계속 환단고기 논란이 계속 될지 역사관 전쟁의 신호탄이 될지 이것도 좀 주목되고 있는데 어떻게 좀 보십니까?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좀 차라리 역사관이라도 있는 거라면은 저는 차라리 낫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특정 인물에 대해서 이 사람이 독립유공자냐 아니면 공산주의자냐 이를테면 그런 이슈를 통해서 우리가 좀 이런 규명을 하고 정반합의 결론을 도출을 하는 것은 관념론이기는 하지만 적어도 이 분명한 이념 노선을 가지고 다툰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환단고기 이슈는 그렇다고 민주당이 이게 지향하는 역사관도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역사관이라고 하는 것도 이상해요. 이건 그냥 판타지 소설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기괴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제가 봤을 때 지금 역사관이 문제가 아니라 이 입 리스크라고 하죠. 우리가 대통령의 발언 리스크. 전 이게 더 주목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역사에 관련된 화두에 대해서 환빤이 뭐니 하면서 이상한 이야기를 한 게 문제가 됐을 뿐 핵심은 역사가 아니라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도 많은 이상한 이야기들을 해왔고요. 사실 저는 먼저 떠오른 게 무슨 뭐 수직 이착륙이다, 무슨 뭐 호텔 경제론이다. 앞에서도 이런 그러니까 분야를 막론하고 이상한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연장선에서 지금 해석이 되기 때문에 이게 역사 문제로 비화가 된다라고 하기보다는 과연 이 사람이 제도권에 어울리는 대통령인가라고 하는 이 근원적인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우리 정치가 이렇게 이 특정 정당을 악마화하고 찍어내는 방식으로 무작정 안티테제로 집권을 한다라고 했을 때 얼마나 국민적으로 참담한 결과가 도래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좋은 레퍼런스로 남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의 이 환빠 논란, 환단고기 언급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 좀 짚어봤습니다.